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 직원이 시골에서 갓 올라온 애라 근본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대신 교육하겠습니다. 교육? 입으로만? 이래서 수준 안 맞는 것들은 쓰는 게 아니야. 기분 잡쳐서 정말. 매장이 순간 정지되었습니다. 지수의 고개가 힘없이 돌아갔습니다. 하얀 뺨 위로 붉은 손가락 자국이 무섭게 피어오릅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끔찍한 건 수십 명의 사람들 앞에서 짐승처럼 취급당했다는 수치심이었습니다. 무릎 꿇어. 사모님 발등에 머리 박고 사과해. 이래서 근본 없는 것들은 몽둥이가 약이라니까. 내가 감히 누굴 망신시켜. 지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고였지만 흘러내리지도 못할 만큼 충격이 컸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바닥을 내려다보는 지수의 눈에 자신의 투박한 구두 위로 떨어진 눈물방울이 보입니다. 근본 없는 것. 그 말이 칼날이 되어 지수의 가슴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빛이 있다고들 합니다. 누군가의 앞길을 따스하게 비추는 햇살 같은 빛, 그리고 너무 눈부셔서 차라리 눈을 감고 싶게 만드는 시린 조명의 빛. 충청도 어느 작은 마을에서 갓 상경한 29 지수에게 서울 청담동의 빛은 후자에 가까웠습니다. 지수의 아침은 남들보다 2시간 일찍 시작됩니다. 낡은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매연 섞인 바람조차 오늘만큼은 상쾌하게 느껴지네요. 오늘은 지수가 청담동의 유명 명품 브랜드 루미너스에 첫 출근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어, 지수야. 촌스럽게 굴지 말고 딱 중간만 하자. 응? 지수야, 벌써 일어났어? 첫날부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무리는 무슨. 자기 셔츠도 다려놨어. 얼른 씻고 나와요. 오늘 우리 둘 다 새 출발하는 날이잖아. 중소기업 신입사원인 남편 민호와 지수. 두 사람의 전 재산은 이 좁은 방 한 칸과 서로를 향한 믿음뿐입니다. 사실 지수에게는 마음 한구석을 짓누르는 숙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얼굴 한 번 보지 못한 시어머니 명숙의 존재였죠. 결혼식마저 해외 업무로 참석하지 못했던 시어머니. 영상 통화 너머로 들려오던 그 차갑고 절도 있던 목소리를 지수는 잊지 못합니다. 애가 참 순해 보이는구나. 민호 고생시키지 말고 잘 살아라. 그 한마디가 축복이었는지 경고였는지 지수는 아직도 헷갈립니다. 시어머니는 유럽 어디쯤에서 큰 사업을 하신다는데 지수에게는 그저 먼 나라 이야기 같을 뿐이죠. 버스에서 내린 지수는 잠시 길을 잃은 아이처럼 멈춰 섰습니다. 공기부터가 달랐거든요. 비싼 향수 냄새와 매끄러운 대리석 바닥. 지수는 자신의 발끝을 내려다봤습니다. 어제 큰맘 먹고 시장에서 산 구두. 분명 가게 주인은 이게 요즘 서울에서 제일 잘 나가는 스타일이라고 했건만 이곳 사람들의 구두와는 광택부터가 달랐습니다. 와, 매장 안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평화로움이 아니라 압도적인 권위였죠.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핸드백들이 마치 보석처럼 유리 진열장 안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자신의 낡은 에코백이 이 화려한 공간을 오염시키는 건 아닐까 덜컥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기로 한 신입인가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일하게 된 이지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쉿. 여기 시장 아니에요. 목소리 톤 낮춰요. 품격 없게 그게 뭡니까? 김성의 매니저. 이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이자 독사라 불리는 여자입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지수는 그저 잘못 배달된 물건 같았습니다. 때 묻지 않은 순수함은 이 바닥에선 그저 촌스러움일 뿐이었죠.
그 구두 어디 거예요? 아, 됐습니다. 대답 안 해도 알 것 같네. 내일부터는 그거 신고 오지 마요. 바닥 긁히는 소리만 들어도 신경질 나니까.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모르면 배워야지. 근데 배운다고 이게 될까 싶네. 본사에서 왜 이런 애를 보냈는지 원. 줄이라도 있나? 줄이라니요. 지수에게 그런 게 있을 리 만무합니다. 지수는 그저 성실함 하나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첫날부터 쏟아진 무시와 냉대는 지수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서울의 빛은 생각보다 훨씬 더 차가웠습니다. 매장 청소부터 창고 정리까지 신입이라는 명목하에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았던 하루였습니다. 김 매니저는 지수가 물을 마시는 순간조차 물을 왜 그렇게 촌스럽게 마시냐며 면박을 주었죠. 지수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울면 지는 거라는 엄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서울은 참 눈이 부시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시리기만 할까요? 저 잘 버틸 수 있겠죠? 지수는 차마 전화를 걸지 못하고 화면을 끕니다. 그리고 남편 민호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어. 매니저님도 정말 좋으신 분이야. 우리 힘내자. 지수의 거짓말이 깊어질수록 청담동의 밤은 더욱 화려하게 깊어갑니다. 하지만 지수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하고 두려워하던 시어머니 명숙이 사실은 지수가 일하는 그 건물의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사실을요. 명숙은 무심하게 지수의 사진을 응시합니다. 자신의 며느리라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명숙의 표정은 읽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명숙이 아주 조만간 매장을 방문할 계획이라는 것이었죠. 지수는 매일 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제품 매뉴얼을 통째로 외웠습니다. 가죽의 질감, 제조 공법, 브랜드의 역사까지. 시골에서 상경한 자신에게 유일한 무기는 성실함 뿐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성실함이 누군가에게는 가시처럼 보였나 봅니다. 이지수 씨, 지금 뭐 하는 거죠? 앵무새 연습해요? 우리 매장은 말 잘하는 기계를 뽑는 곳이 아니에요. 그 촌스러운 사투리부터 고치지 않으면 고객이랑 대화 섞을 생각도 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매니저님. 표준어를 쓰려고 노력 중인데 자꾸 급할 때 튀어나오네요. 노력? 노력은 누구나 다 해요. 이지수 씨는 걸음걸이도 문제야. 발바닥 전체로 땅을 툭툭 치고 다니니까 품격이 없잖아. 내일부터는 뒤꿈치부터 소리 안 나게 걷는 거 연습해와요. 알겠어요? 지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숨을 쉬는 법, 걷는 법, 심지어 눈을 깜빡이는 것조차 누군가에게 검열당하는 기분. 이것이 말로만 듣던 가스라이팅이라는 걸 순박한 지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이 부족해서 자신이 서울 사람이 아니라서 겪는 통과 의례라고만 생각했죠. 김 매니저의 괴롭힘은 갈수록 정교해졌습니다. 지수가 맡은 구역의 재고를 몰래 숨겨두거나 중요한 공지사항을 지수에게만 전달하지 않는 시기였죠. 동료들조차 김 매니저의 눈치를 보느라 지수에게 말 한마디 건네지 못했습니다. 화려한 명품관 안에서 지수는 마치 투명 인간처럼 철저히 고립되어 갔습니다. 이게 얼마짜린데? 당장 책임자 불러와. 너희가 감히 나한테 이래? 사모님 정말 놀라셨죠? 귀한 옷인데 제 마음이 다 속상합니다. 제가 이 옷의 소재에 대해 잘 아는데 지금 바로 특수 처리를 하면 전혀 문제없이 복구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책임지고 완벽하게 돌려드릴 테니 잠시만 이 따뜻한 차 한 잔 드시면서 마음을 가라앉혀 주시겠어요? 지수의 진심이 통했을까요?
나를 세우던 손님의 표정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지수는 시골에서 어머니가 손님을 대접할 때 쓰던 그 따뜻한 진심을 청담동 한복판에서 꺼내놓은 것이죠. 상황은 금세 진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지켜보던 김 매니저의 눈은 질투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칭찬을 남기고 떠나자마자 김 매니저는 지수의 팔목을 거칠게 잡아 끌어 창고로 밀어 넣었습니다. 육중한 철문이 닫히고 좁은 공간엔 먼지 냄새와 냉기만이 감돌았습니다. 내가 뭔데 나서? 내가 뭔데 내 손님을 가로채서 영웅 노릇을 해? 너 사람 우습게 보이니? 매니저님, 저는 그저 사모님 화를 풀어드리고 싶어서. 닥쳐. 너 같은 시골쥐 새끼가 영악하게 머리 굴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오늘 하루 종일 여기서 반성해. 재고 파악 다 끝내기 전까진 나갈 생각도 하지 말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은 지수의 눈에서 결국 눈물이 툭 떨어집니다. 닦아도 멈추지 않는 눈물. 대리석 바닥보다 훨씬 더 차가운 사람의 마음이 지수를 짓눌렀습니다. 이곳은 명품을 파는 곳이지만 정작 일하는 사람들의 인격은 명품이 아니었습니다. 밤 11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온 지수. 현관문 너머로 민호의 인기척이 들리자 지수는 황급히 눈물을 닦고 미소를 연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연기가 시작되는 순간이죠. 지수야, 왜 이렇게 늦었어? 얼굴은 왜 이렇게 초췌해? 누가 괴롭혀? 아니야, 자기야. 오늘 VIP 손님이 나보고 일 잘한다고 칭찬해 주셔서 매니저님이랑 축하 파티하느라 늦었어. 나 진짜 여기서 잘하고 있나 봐. 정말? 다행이다. 우리 지수 고생 많았지? 조금만 더 힘내자. 내가 나중에 꼭 호강시켜줄게. 민호가 지수를 꼭 안아줍니다. 지수는 민호의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소리 없이 흐느낍니다. 다 잘해주신다는 그 말은 거짓이었지만 민호의 품만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진실한 안식처였습니다. 지수는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독해져야지. 우리 민호를 위해서 내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같은 시각 본사 집무실이 아닌 백화점 1층 로비. 명숙은 멀리서 자신의 매장을 조용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멈춘 곳은 화려한 쇼윈도가 아니었습니다. 매장 유리병 너머 아침 일찍부터 무릎을 꿇고 대리석 바닥을 닦고 있는 작은 뒷모습. 바로 며느리 지수였습니다. 저 아이였구나. 내 아들이 선택한 아이가. 명숙의 눈에 비친 지수는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지수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있는 김 매니저의 모습까지 명숙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자의 눈이 가늘게 떨립니다. 자신의 며느리가 청담동의 화려한 껍데기들에게 짓밟히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이제 막 깨달은 참이었습니다. 어이 시골쥐, 바닥에 광이 안 나잖아. 다시 닦아. 매장의 정막이 흐릅니다. 루미너스 브랜드의 VVIP 중에 VVIP 정 회장의 부인이 등장했기 때문이죠. 그녀의 손가락 하나에 매장의 한 달 매출이 왔다 갔다 합니다. 김 매니저는 평소보다 더 비굴할 정도로 허리를 굽히며 그녀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곁에 서 있던 지수에게 은밀한 눈짓을 보냈습니다. 이지수 씨, 사모님이 주문하신 한정판 베이지 핸드백 창고에서 가져와요. 서둘러. 지수는 서둘러 창고로 향했습니다. 김 매니저가 미리 건네준 주문서에는 분명 베이지라고 적혀 있었죠.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정성스럽게 포장된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김 매니저가 방금 전 전산 시스템의 주문 내역을 몰래 브라운으로 수정해 두었다는 사실을요. 이게 뭐야?
내가 브라운을 주문했다고. 내 눈이 삐었니? 아니면 너희가 단체로 미친 거니? 매장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김 매니저는 기다렸다는 듯 지수의 앞으로 나서며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이지수, 너 제정신이야? 사모님이 베이지라고 몇 번을 말씀하셨는데 감히 브라운을 가져와? 너 지금 우리 매장을 망치려고 작정했어? 매니저님, 하지만 아까 주신 주문서에는 분명히 베이지라고. 주문서? 내가 언제? 여기 전산을 봐. 브라운이잖아. 너 진짜 시골에서 올라와서 글자도 제대로 못 읽는 거니? 지수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분명히 확인했는데 전산 속 글자는 비웃듯 브라운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정 회장 부인의 아나무인 격인 질타가 쏟아졌고 매장 안의 다른 고객들도 눈살을 찌푸리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 직원이 시골에서 갓 올라온 애라 근본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대신 교육하겠습니다. 교육? 입으로만? 이래서 수준 안 맞는 것들은 쓰는 게 아니야. 기분 잡쳐서 정말. 매장이 순간 정지되었습니다. 지수의 고개가 힘없이 돌아갔습니다. 하얀 뺨 위로 붉은 손가락 자국이 무섭게 피어오릅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끔찍한 건 수십 명의 사람들 앞에서 짐승처럼 취급당했다는 수치심이었습니다. 무릎 꿇어. 사모님 발등에 머리 박고 사과해. 이래서 근본 없는 것들은 몽둥이가 약이라니까. 내가 감히 누굴 망신시켜. 지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고였지만 흘러내리지도 못할 만큼 충격이 컸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바닥을 내려다보는 지수의 눈에 자신의 투박한 구두 위로 떨어진 눈물방울이 보입니다. 근본 없는 것. 그 말이 칼날이 되어 지수의 가슴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소란스러운 매장 안으로 한 여인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짙은 선글라스, 흐트러짐 없는 정장, 그리고 공기를 압도하는 서늘한 무게감. 바로 지수의 시어머니이자 이 회사의 글로벌 전략 본부장인 명숙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숙은 곧바로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길을 지나던 손님인 양 매장 구석에 서서 이 잔인한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안 빌어? 당장 안 빌어? 너 오늘 여기서 죽고 싶어? 명숙의 손등에 핏줄이 돋아납니다. 선글라스 너머 그녀의 눈은 이미 차갑게 타오르는 화산과 같았습니다. 내 아들이 아끼고 아껴서 어머니인 자신에게조차 보물처럼 소개하던 며느리. 시골에서 올라와 고생만 하는 게 안쓰러워 몰래 지켜봐 주려 했던 그 아이가 지금 청담동 한복판에서 쓰레기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본. 내가 감히 그 아이에게 근본을 논해? 뭐야 당신? 비켜. 잠시만요. 재미있는 구경을 하느라 가는 길을 막았네요. 그런데 사모님, 남의 귀한 자식 뺨 맞는 게 그렇게 즐거우십니까? 당신 뭐야? 영업 방해하지 말고 나가. 명숙은 김 매니저의 외침을 가볍게 무시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지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수는 겁에 질려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저 또 다른 손님이 자신을 비난하러 온 줄만 알았죠. 고개 들어라. 이지수. 지수는 흠칫 놀랐습니다. 처음 듣는 목소리였지만 왠지 모르게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떨리는 고개를 천천히 들어 올리자 눈앞에 우아하고 강인한 눈빛의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많이 아프겠구나.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게 왔지? 지수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누구인지도 모르지만 이 여인의 품 안에 서라면 죽어도 좋을 것 같은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김 매니저는 이 상황이 어처구니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봐요. 당신 저 여자랑 아는 사이야? 끼리끼리 논다더니 어디서 이런 수준 낮은 수준? 그래, 수준 한번 따져보자. 루미너스 청담 매니저 김성희. 본사 글로벌 전략 본부장 최명숙이다. 방금 내가 저지른 폭행, 폭언, 그리고 직무태만. 내 폰에 아주 예쁘게 담겼는데 어디 계속 짓거려보지.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듯 기세등등하던 김 매니저의 무릎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 회장 부인 역시 본부장이라는 직함에 당황하며 뒤걸음질 칩니다. 지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명숙을 바라봤습니다. 본부장? 최명숙? 지수의 머릿속에 시어머니의 이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님? 그래. 내가 내 시어머니다. 지수야. 그리고 지금부터 이 매장에 있는 쓰레기들을 청소할 사람이지. 명숙의 품은 생각보다 훨씬 따뜻했고 그녀의 향기는 지수가 꿈꾸던 어머니의 향기였습니다. 모멸감에 젖어있던 지수의 가슴 속에 처음으로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청담동의 화려한 유리성이 명숙의 한마디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적막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지수를 짐승처럼 몰아세우던 김 매니저의 손이 눈에 띄게 떨리기 시작했죠. 그녀의 뇌리 속엔 자신이 지수에게 했던 온갖 폭언과 조금 전 날렸던 그 손바닥의 감촉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본부장님? 아니.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 직원이 본부장님 땡 며느님일 줄은. 그게 아니라 정말 업무상 실수가 너무 커서 교육 차원에서. 교육? 내 며느리 얼굴에 손자국을 남기는 게 내가 말하는 교육이니? 그리고 실수라고 했니? 베이지를 브라운으로 바꾼 손가락. 그리고 주문서를 바꿔치기 한 그 영악한 머리. 이게 내가 말하는 실수의 실체니? 김성애 매니저. 빼도 박도 못할 증거 앞에 김 매니저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함께 방관하던 직원들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고 옆에서 콧방귀를 뀌던 정 회장 부인은 슬그머니 매장을 빠져나가려 발걸음을 옮깁니다. 정 회장 사모님 그냥 가시면 섭섭하죠. 우리 법무팀에서 귀댁으로 연락할 겁니다. 폭행 방조 및 명예훼손. 청담동 사교계에서 이 영상이 돌면 어떤 파장이 일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명숙은 날 선 칼날 같던 목소리를 거두고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손길로 지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수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조차 죄송해 고개를 들지 못했죠. 그런 며느리의 어깨를 명숙이 단단히 움켜잡았습니다. 똑바로 봐라 지수야. 너는 죄 지은 게 없다. 근본이 없는 건 내가 아니라 사람 귀한 줄 모르고 명품 껍데기 뒤에 숨어 칼을 휘두른 저자들이다. 모두 잘 들어라. 이 아이는 내 아들의 소중한 아내이자 내가 루미너스의 미래로 점찍은 인재다. 오늘 이 시간부로 김성애 매니저를 포함해 현장에 있던 전 직원은 직무정지다. 짐 싸서 당장 나가. 내일부터 본사 감사팀에서 내 놈들의 지난 3년간 행적을 낱낱이 파헤칠 거니까. 명숙의 선언은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울며 불며 매달리는 김 매니저의 손을 명숙은 냉정하게 뿌리쳤습니다. 사람 귀한 줄 모르는 것들에게 줄 기회는 없다는 명숙의 원칙은 단호했죠. 화려한 루미너스의 간판 아래에서 벌어지던 추악한 갑질은 그렇게 사자의 포효 한 번에 정리되었습니다. 폭풍 같던 시간이 지나고 명숙은 지수를 데리고 조용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지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명숙은 가방에서 작은 연고와 면봉을 꺼냈습니다. 이리 와봐라. 얼굴 더 붓기 전에 약 발라야지.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부족해서. 어머님 얼굴에 먹칠이나 하고. 바보 같은 소리 마라. 내가 미안하다 지수야. 일만 하느라 내가 서울에서 이렇게 모진 풍파 겪는 줄도 모르고. 민호 그 녀석한테만 맡겨두는 게 아니었는데. 명숙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지수의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철의 여인이라 불리며 평생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던 명숙이었습니다. 지수는 자신을 위해 울어주는 시어머니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어머님이라는 단어가 비로소 가슴 깊은 곳에 안착하는 순간이었죠. 아니에요, 어머님. 저 오늘 정말 든든했어요. 태어나서 누군가 제 편이 되어준 게 처음이라. 사실 무서웠는데 어머님 보니까 살 것 같았어요. 그래. 이제 아무 걱정 마라. 내가 내 뒤에 성벽처럼 서 있을 테니까. 청담동이 아무리 화려해도 내 며느리 눈물보다 값진 건 하나도 없다. 지수의 뺨은 여전히 붉었지만 그녀의 눈동자엔 이전과는 다른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인정과 사랑은 그 어떤 약보다 강력했죠. 명숙은 지수의 손을 꼭 잡은 채 집까지 동행했습니다. 지수야. 엄마. 엄마가 왜 여기? 이 녀석아, 내 마누라 얼굴이 이 지경이 되도록 넌 뭘 한 거냐? 당장 들어가서 얘기 좀 하자. 민호의 당황한 표정과 명숙의 호령 속에 세 사람은 좁지만 따뜻한 단칸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지수는 비좁은 방을 창피해하기보다 이제야 비로소 완성된 가족이라는 울타리에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명숙은 그날 밤 며느리의 낡은 구두를 신발장 맨 앞자리에 직접 놓아주었습니다. 고생했다, 내 새끼. 그 한마디가 지수의 지난 상처를 씻어주는 치유의 주문이 되었습니다. 악인들은 사라졌고 매장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본사가 아닌 다시 매장 현장으로 나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배경이 아닌 실력으로 자신을 무시했던 청담동에게 당당히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죠. 지수가 매장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는 뒷모습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수를 먼 발치에서 흐뭇하게 지켜보는 명숙의 미소. 화려함 뒤에 가려진 시린 계절을 묵묵히 버텨낸 지수에게도 마침내 진짜 봄이 찾아왔습니다. 명품의 가치는 가격표가 아니라 그 물건을 다루는 사람의 품격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지수는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은 많은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매장은 이제 군대 같은 위압감 대신 손님을 진심으로 반기는 온기로 가득합니다. 지수는 이제 막내가 아닙니다. 최연소 부매니저로 특진하며 매장 정상화의 주역이 되었죠. 그녀의 명찰 위에는 이지수라는 이름 석자가 당당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물건을 팔려고 하지 마세요. 고객님의 오늘 기분을 읽어드리는 게 우선이에요. 아셨죠? 지수의 교육은 특별했습니다. 말투나 걸음걸이를 지적하는 대신 상대의 마음을 여는 법을 먼저 가르쳤죠. 지수의 진심 어린 응대에 감동한 단골들이 늘어나면서 매장 매출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지수를 청담동의 비타민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오만함으로 가득했던 김 매니저는 처절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본사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처분을 받은 뒤 연고도 없는 지방의 재고 창고로 좌천되었죠. 화려한 명품 가방 대신 먼지 쌓인 박스를 나르며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지수의 투박한 구두가 얼마나 무겁고 성실한 삶을 지탱해왔는지를요. 내가
참 못되게 굴었네. 그 아이는 진심이었는데.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선 자리는 모래성처럼 허망하다는 것. 김 매니저의 뒤늦은 후회는 차가운 창고 바람 속에 흩어집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은 차갑지만 동시에 세상을 바로잡는 가장 정직한 질서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지수에게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충청도에서 올라오신 부모님과 시어머니 명숙을 한자리에 모신 것이죠. 처음엔 서먹할까 걱정했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국경도 빈부의 격차도 뛰어넘는 법입니다. 아유 사돈. 우리 지수가 부족한 게 참 많은데 이렇게 귀하게 아껴주시니 제가 잠이 안 와요. 사돈 무슨 말씀을요? 지수가 우리 집에 복덩이로 들어온 겁니다. 제가 오히려 지수한테 배운 게 더 많아요. 시골에서 가져온 된장과 청담동에 세련된 와인이 한 상 위에서 어우러집니다. 지수는 이 풍경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단칸방에서 홀로 울던 밤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은 그 모든 고통을 덮고도 남을 만큼 따뜻했습니다. 밤하늘에 별빛이 쏟아지는 테라스. 명숙은 품 안에서 작은 보석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하지만 결코 빛을 잃지 않은 옥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젊은 시절 바닥부터 시작할 때 어머니께 물려받은 거다. 힘들 때마다 이 반지를 보며 버텼지. 어머님, 이렇게 귀한 걸 제가 어떻게. 지수야. 내가 견딘 그 시리고 아픈 시간들이 너를 그 어떤 다이아몬드보다 빛나는 명품으로 만들었단다. 잊지 마라. 내 자존심은 누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지켜낸 그 성실함에서 나온다는 걸. 감사해요, 어머님. 정말.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요. 고부간의 뜨거운 포옹 뒤로 서울의 야경이 찬란하게 펼쳐집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든든한 등대가 되어 주었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굳어있던 심장에 다시 따스한 피가 흐르게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를 품어 안은 두 여성의 아름다운 연대기였습니다. 다시 시작된 월요일 아침. 지수는 이제 낡은 에코백 대신 세련된 서류 가방을 들고 시장표 구두 대신 자신에게 꼭 맞는 편안하고 우아한 구두를 신었습니다. 매장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지수는 활짝 웃어 보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모님. 루미너스입니다. 오늘 사모님의 분위기에는 이 향기가 참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청담동의 바람은 여전히 차가울 때가 있고 세상은 여전히 돈과 권력으로 사람을 재단하려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지수는 압니다. 진짜 명품은 가슴속에 품은 인간에 대한 예의와 진심이라는 것을요. 서울 하늘 아래 그녀만의 자리가 이제는 굳건히 뿌리를 내렸습니다. 흙수저 며느리의 상경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인간 이지수의 당당한 인생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지금 막 봄꽃이 피어오르고 있나요? 오늘도 당신의 봄은 눈부시게 아름다울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수신 상태 양호합니다. 계신 곳까지 잘 전달되었나요? 잘 전달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엔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